말 뜻 자체만 보면 이 원리합계라는 말은 원금과 이자의 합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원금이 뭐예요?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 원을 맡겼어. 100만 원을 맡기면 그래. 그냥 100만 원 만약에 1년 후에 내가 그 돈을 찾겠다고 하면 100만 원만 그대로 찾을 수 있어? 아니요. 아니잖아요. 뭐 다음은 1%라도 저기 이자를 주잖아. 그치? 그래서 그 원금에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서 주는 그 이자까지 합친 금액이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연 이율이 10%다 그럼 100만 원 맡기면 1년 후에는 얼마 받을 수 있어요? 10만 원. 1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원금과 이자의 합이 11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원리합계인데 우리가 이제 원리합계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이 단리법하고 그 다음에 복리법이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100만 원에 내가 그 돈을 맡겼는데 1년만 저축할 게 아니라 뭐 2년, 3년 이렇게 해가지고 10년 넘게도 저축할 수 있잖아요. 그 100만 원에 대해서. 그러면 단리법이라는 것은 처음에 맡겼던 그 원금에 대한 이자만 계속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 복리법이라는 거는 처음에 100만 원을 맡겼잖아. 그럼 1년 후에는 110만 원이 될 거고 2년 후에는 110만 원을 다시 원금으로 해가지고 11만 원을 원금으로 이자를 줄 거니까 121만 원이 돼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2년 차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이제 그 A1을 연이율 R로 이제 N년간 이제 그 예금을 맡겨놨을 때, 자, N년간 예금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은행에다가 보통 그 적금을 넣으면 어떻게 돼? 예금과 적금의 차이도 알아야 돼요. 적금을 넣는 건 뭐야? 한 달에 얼마씩 뭐 5만 원이 뭐 5만 원이고 5만 이 정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 달에 일정 금액씩 넣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금은 처음에 한 번 넣어놓고 그냥 그대로 그 정해진 기간 동안 추가로 더 넣거나 빼거나 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자 1년이 지나면 단리법으로 했을 때는 그러니까 처음에 A1이었잖아요. 1년이 지나면 단리법으로 했을 때는 A 더하기 AR이죠. 그러니까 A 더하기 AR이니까 비율로는 1 플러스 R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까 이제 100만 원을 원금으로 맡겼다. 그러면 이제 10% 이자를 준다. 엄청나죠? 자, 그래서 1년은 110만 원이 됐던 것처럼 1.1배를 곱하니까 그래서 1 곱하기 1 플러스 R이고 복리법으로 계산할 때도 똑같이 A 곱하기 1 플러스 R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A에다가 처음에 AR 더했었잖아요. 여기다가 처음 원금 A1에다가 그대로 또 AR을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합쳐보면 A 곱하기 1 플러스 2R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복리법으로 계산했을 때는 여기다가 1 플러스 R배를 한 번 더 하는 거죠. 이거 자체를 원금으로 하고 1년 동안 또 이자를 주는 거니까. 그래서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이 돼요. 그러면 또 한 번 더 해보죠. 3년이 지났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AR을 한 번 더 더하는 거니까 3AR이겠잖아요. 그래서 A로 묶어주면 1 플러스 3R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는 1 플러스 R배를 한 번 더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세제곱이 되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 이제 N년이 됐어. 이 N년이 지났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1년 후면은 R을 한 번 더 해서 곱했고 2년 후면은 R을 2번 더 해서 곱했고 3년 후는 3번 더 해서 곱했어요. 그러면은 N년 후에는 1 플러스 N R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공리법으로 계산할 때는 1 플러스 r 몇 번 곱하면 되는 거겠어? 네. n번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인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등비수열이 되는 건 뭐예요? 공리법으로 계산할 때 등비수열이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기 원리합계 문제는 대부분 공리법으로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시중은행을 가더라도 적금 넣거나 뭐 대출 받거나 할 때 이자 계산할 때는 거의 진짜 한 99.9% 이상은 다 공리법으로 계산해. 알겠어요? 단위법으로 계산하는 은행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굳이 수열로 따지자면 AR을 계속 더해 나가는 거니까 등차 수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공리법은 이런 식으로 되고, 자, 원리합계에서는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처음에 A1 맡겨놓고 예금 맡겨놨을 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다만 이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적립총액을 구하는 문제가 나와. 적립총액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가 적금을 넣잖아. 그 적금을 넣었을 때 결국에는 얼마를 내가 다 받을 수 있겠냐, 그 적금에 관한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적립총액 구하는 방법은 이제 보면, 자, 그 기간은 보통 한 달 단위로 하는 기간도 있고 이제 1년 단위로 하는 기간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1년에 한 번씩 돈을 넣는다고 생각하면 그 기간이 1년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잘 봐봐. 매년 초에 A1씩 연이율 R로, 매년 초에 A1씩 연이율 R로 N년간 적립했을 때 적금을 넣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이렇게 넣는 방법이 있는데 보면, 자, 처음에 1년 초에 얼마를 넣었다고? A1을 넣었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1년이 지나가지고 2년 초가 되면 이 A1에 대해서는 1년간 이자가 적립이 됐겠죠. 그러면 이 원리합계 공리법으로 계산해보면 A 곱하기 1 플러스 R1이 됐을 거야, 얘는. 그러면 2년 초에 A1을 한 번 더 넣죠. 1년마다 한 번씩 A1을 계속 넣는 거니까. 네. 자, 그러면 1년이 또 지나가지고 3년 초가 됐어요. 3년 초가 됐어요. 그러면 요것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자가 한 번 더 공리법으로 붙어야 되니까 얘네처럼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됐겠죠. 네. 자, 그러면 이 2년 초에 넣었던 A1에 대해서도 이자가 한 번 더 붙으니까 A 곱하기 1 플러스 R에 이거 한 번만 곱하면 되죠. 네. 그래서 3년째에도 A1을 한 번 더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 N년 초가 됐어요. 네. 자, 그럼 맨 처음에 1년째 A1 넣고 시작했던 얘네 이자는 어떻게 될까요? 원리합계는 A 곱하기 1 플러스 R 몇 제곱이겠어? 네, N년 초가 됐을 때, N년 초.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고 N년이 지났다고 했을 때 얘는 몇 제곱이 되는 거겠어? 제곱. 자, 생각을 해봐봐. 1년 초에서 2년 초 지났을 때 몇 년 지난 거야? 1년. 그럼 여기서 3년 초가 됐을 때 몇 년 지난 거야? 3년. 2년, 각각 한꺼번에 2년 지났는데 2년이요. 3년 초가 됐을 때 2년 지난 거예요. 네. N년 초가 됐을 때 몇 년 지난 거야? N-. N-1년 지난 거. 이자 N-1번 붙었어요. 잘 봐야 돼 이거. 그래서 N-1제곱이겠죠. 얘는 한 번 덜 붙었지. 네. 요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A 곱하기 1 플러스 R에 N-2제곱일까? 한 번 더 빼니까.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넣었던 3년 초에 넣었던 A1에 대해서는 A 곱하기 1 플러스 R에 N-3제곱이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마지막에 N년 초에 A1을 이제 적립을 또 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N년 초에 그냥 바로 받아버리면 적금을 이렇게 A1을 마지막에 놓고 N년 됐다 하고 바로 끝내? 아니잖아요. 만기 1년 더 채워야 돼요. 왜냐면 N년간 적립한다 했어. N년간 적립한다 했는데 N년 초면 N-1년 지난 거잖아요. 그럼 N년간 적립해야 되면 여기서 일단 1년이 더 지나야 그 이자를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년이 지나면 그 만기면 n년 말이 되는 거죠 이제.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n년 말이 됐을 때 얘네들은 이자를 한 번 더 받으니까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이겠죠. 자,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 마이너스 1제곱이겠죠. 네. 요거는 이제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 마이너스 2제곱이고 이런 식으로 쭉 가서 마지막으로 a1 넣었던 거에 대해서는 a 곱하기 1 플러스 r1만 받겠잖아요. 그럼 이거를 싹 다 합친 게 뭐가 돼요? 매년 초에 a1씩 그 연율 r로 n년간 적립했을 때 적립 총액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거를 다 더한 것은 얘를 첫째 항이라고 생각하면 a 곱하기 1 플러스 r이 첫째 항이고 공비가 얼마예요? 계속 1 플러스 r씩 곱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적립총액 S는 어떻게 구한다? 공비가 1 플러스 r이니까 우리가 공비 빼기 1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1 플러스 r 빼기 1분의 첫째 항 a 곱하기 1 플러스 r이죠. 네. 등비색 합공식 쓰는 거예요 그대로. 아. 그러면 여기다가 공비 1 플러스 r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 알겠어요? 네. 그래서 1 마이너스 1 없어지니까 결국에는 적립총액 S는 얼마가 된다? R분의 A 곱하기 1 플러스 R에 그 다음에 1 플러스 R N제곱 빼기 1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가 문제를 보고 그러니까 이게 꼭 매년 초라고 해서 1년마다 넣어야 되는 게 아니라 보통 적금을 한 달에 얼마씩 넣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이라고 하면 매월 초에 넣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럼 월 이율로 나와야 되겠죠. 문제 자체가 우리가 이제 솔직히 은행원도 아니고 이 매월 얼마씩 넣는다 해놓고 연이율로 나와버리면 계속 복잡해져 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에서는 그렇게까지 복잡하게는 안 나오는데 그래서 기간이 1년마다면 이율도 연이율이에요. 기간이 한 달마다면 이율도 월 이율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 잘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A가 뭐고 R이 뭐고 이제 N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서 이제 대입해서 문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파악해야 될 것은 매년 초에 넣는지 매년 말에 넣는지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년 초에 넣는다 했잖아. 방금 말했던 매년 말에 넣는 문제도 있어요. 여기서 매년 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꼭 1년 말에 넣어야 돼요? 월 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특정 기간의 마지막 날에 넣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매년 말에 A1씩 연이율 R로 N년간 또 적립을 한다. 자, 그러면 매년 초랑 매년 말에 넣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 항상 만기는 N년 말이에요. 그쵸? N년 말에 딱 끝나는 건데 그 지금 A1씩 적립하는 것도 N번 적립하는 건 똑같단 말이야. 근데 뭔 차이겠어 둘이? 기간 자체가 매년 말부터 N년 1년째 말부터 시작하겠잖아요. 얘는 1년 초부터 시작했고 매년 말에 넣는 거면 1년 말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치? 네. 1년 말부터 N년 말까지 가면 몇 년 동안이야? 네. 1년 초에서 시작해가지고 1년 말인가 쉽게 말해서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네. 2024년 1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2033년 12월 31일이면 딱 10년이잖아요. 네. 그치? 근데 매년 말에 넣는다는 건 2024년 12월 31일 날 시작해가지고 2033년 12월 31일 날 끝나면 그럼 9년이에요. 맞다. 2024년 네. 1월 1일부터 네. 2033년 12월 31일까지면 이것은 10년이잖아요. 네. 2024년 안 되지 않아요?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33년, 10년이잖아요. 아. 그치?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이거는 10년간 적립하는 건데 매년 말에 넣는 걸로 해서 가지고 2024년 12월 31일부터 2033년 12월 31일까지면 이건 몇 년이야? 9년. 왜? 얘는 1월 1일 날 시작하고 얘는 12월 31일 날 시작했는데 하루 차이긴 하지만 1년 차이잖아요. 1월 1일하고 12월 31일은 하루 차이인데 결국에는 이제 같은 해면은 1년 차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1년이라는 기간이 차이 나기 때문에 얘는 9년 동안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 받는 기간이 얘는 더 짧을 수밖에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 차이를 정확히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선 어렵다. 1년 만에 내가 A1을 넣었어. 네. 그러면 여기서 1년이 지나면 2년 말이 되죠. 네. 2년 말에 얘네 이제 이자가 붙으면 이제 뭐겠어요? A 곱하기 1 플러스 R이겠잖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제 1년 말에 A1 넣었던 게 이제 2년 말에 A 곱하기 1 플러스 R1이 된 거고 여기서 2년 말에도 A1을 한 번 더 넣어야 되잖아요. 알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또 1년이 지나면 3년째 말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얘네에 대해서는 이자가 한 번 더 붙으니까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일 거고 그 다음 요거에 대해서도 이자가 한 번 붙으니까 A 곱하기 1 플러스 R이겠죠. 그 다음에 3년 말에도 A1을 한 번 더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N년 말이 됐어. 이제 만기가 됐어. 그러면은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얘보다 그 이자를 한 번 덜 받는다 했어요. 알겠어? 네. 그래서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1제곱이겠죠. 네. 요거는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2제곱일 거고 네. 요거는 한 번 덜 받으니까 또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3제곱이겠죠. 네. 이런 식으로 가면 마지막 N년 말에 또 한 번 A1을 놓고 끝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얘를 다 더한 게 적립총액이잖아요. 네. 여기서도 이제 적립총액 S를 구해보면 첫째 항이 A이고 공비가 1 플러스 R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다른 점은 첫째 항이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1 플러스 R에서 1 뺀 거 분해 첫째 항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 빼기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1 마이너스 1로부터 지고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R분의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 빼기 1이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러니까 이거랑 차이점을 일단 공식 자체로만 봤을 때 첫째 항이 얘는 이자가 한 번 더 붙은 금액이 첫째 항이 되는 거고 얘는 이자가 안 붙은 금액이 첫째 항이 되는 거잖아요. 1년 차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봐. 적금을 넣었는데 네. 이 방법대로 하면 우리가 아는 그런 적금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 방법대로 하면 우리가 아는 그 적금이야. 네가 아는 접근이 뭔데요? 적금 한 번도 안 넣어봤어? 한번 안 해도 돼. 왜 나중에 해보면 알아? 아. 적금을 넣을 때 네. 생각을 해봐봐. 보통 한 달에 얼마씩 넣잖아요. 네. 한 달에 얼마씩 넣는다고 했을 때 이제 그거를 딱 놓고 시작을 하잖아. 그럼 내가 1년 동안 넣으면 12개월 동안 넣고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럼 1월 초에 얼마 넣고 2월 초에 얼마 넣고 3월 초에 얼마 넣고 일정 금액씩 계속 넣어가지고 12월 초에 마지막으로 넣은 다음에 12월 말이 돼야 만기가 돼가지고 이자까지 해가지고 이자 쳐서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방법은 매년 말에 넣다 보니까 그 기간의 마지막 날에 넣다 보니까 그 한 달에 얼마씩 넣는 거를 1년 동안 넣는다고 했을 때 12월 말일날 A1 넣고 그 넣었다가 바로 받는 거잖아. 의미가 있어? 넣었다가 바로 받는 건데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넣었다가 바로 받는 건데 그리고 이자를 한 번 덜 받는데요 얘는. 아. 그치? 그래서 얘는 용도가 조금 달라요.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간의 초에 이렇게 넣는 걸 우리가 기수분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그 기간의 맨 첫날에 넣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기수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매년 말에 넣는 거를 이거를 기말분이라고 해요.
옛날에 이렇게 불렀어요. 지금은 또 선생님들이 어떻게 부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부르는데, 자, 보통 기수불은 어떤 경우를 말하냐면 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적금을 넣을 때, 알겠어요? 적금을 넣는다고 했을 때 딱 오늘부터 내가 1년 동안 적금을 넣겠다 그러면 오늘이 2월 23일이니까 2월 23일이 그 기간의 첫날이 되는 거야. 그럼 매달 뭐 10만 원씩 넣는다 그러면 이제 3월 23일 날 또 10만 원 넣고 4월 24일 날 10만 원씩 넣고 내년 1월 24일 3일 날 10만 원을 넣는 다음에 이제 한 달이 더 지나서 내년 2월 22일이 되면 한 달 만기면 하루 전이잖아요. 2월 22일이 되면 그 12개월 동안 넣었던 이제 원리합계 적립총액을 다 받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적금을 넣을 때 받는 거고 계산하는 방법이고, 자, 기말불 이런 거는 제일 이제 우리가 그 많이 사용되는 게 대출. 대출이 뭐야? 돈권 빌리는 거. 은행한테 돈 빌리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집 살 때 막 10억짜리 집 산데 솔직히 말해서 현금 10억 갖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 거의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뭐 5억은 현금으로 주고 5억은 대출 받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럼 그 대출을 받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빌렸어, 은행한테.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그 기간이 시작되는 건데 그거 오늘부터 갚아? 내가 100만 원을 12개월에 나눠서 갚겠다 하면은 뭐예요? 오늘은 안 갚는단 말이야. 내가 오늘 100만 원을 받았잖아, 은행한테. 근데 그 1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오늘부터 바로, 그러니까 이대로 계산한다 하면은 오늘부터 바로 갚아야 되잖아요. 오늘이 기간의 첫날이니까. 대출 받은 그 순간부터 이제 이자는 발생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쵸? 언제부터 내야 돼? 한 달 뒤부터 내는 거예요, 이제. 기간을 한 달로 잡았을 때. 알겠어요? 그러면 한 달 뒤부터 얼마씩 내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기간의 말일날 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기간의 말일날부터 A1씩 일정하게 이렇게 적립을 했을 때 N년 말까지 A1까지 딱 내가지고 원리합계를 적립총액을 구했잖아요. 이게 대출 받았을 때 그 금액이랑 똑같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좀 그 심화 문제로 나오기는 해. 대출이나 아니면 연금 현가라는 게 있어. 연금 현가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것도 심화 문제긴 한데 연금이 뭔지 알죠? 뭐 국민연금 이런 거 들어는 봤잖아. 그러니까 일하는 동안 돈을 계속 얼마씩 적립을 했다가 내가 이제 은퇴할 시즌이 되면 뭐 지금은 만 65세가 기준이잖아요. 만 65세가 되면 만 65세가 되는 그 날부터 받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달부터 받는 거예요. 연금을. 알겠어? 근데 그게 내가 이제 국민연금은 한 달에 얼마씩 받는 거밖에 선택을 못 하는데, 선생님 알기로는 그래. 지금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는데, 근데 국민연금은 그런데 일반 다른 연금 중에서는 이제 연금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렇게 얼마씩 받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공무원 퇴직해도 똑같아요. 그렇죠. 공무원 연금 이런 것도 다 똑같아요. 근데 그거를 선택할 수가 있는 연금이 있어. 뭘 선택하냐면 한 달에 얼마씩 받는 걸로 선택하든지. 근데 솔직히 말해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연금을 내가 넣었는데 내가 70살에 은퇴를 했어요. 그럼 70살부터 20년 동안 받는 연금이야. 한 달에 100만 원씩 준대. 근데 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앞으로 3년밖에 못 산다는 게 확정이 됐어. 그럼 그 20년 동안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한꺼번에. 그럼 한꺼번에 받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일시금으로 이제 받게끔 선택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게 연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한다고 해서 연금 현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시금으로 받았을 때와 그걸 연금으로 한 달에 얼마씩 받았을 때가 가치가 똑같다고 생각해 놓고 얼마씩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그 현재 가치가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액수는 똑같아요? 받는 액수가 똑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뭐 1년에 한 번씩 받는 연금이 있다고 해봐봐요. 그러면 내가 1년에 연금은 보통 매년 말에 받아 기말불로 받아요.
그 A1씩 뭐 100만 원씩 1년 말마다 100만 원씩 받는 게 있어. 그걸 20년 동안 받는데 그럼 100만 원씩 이렇게 20년 동안 그 뭐 예를 들어 10% 이율로 계산을 한다. 이렇게 계산하고 적립총액 20년 동안 적립한 적립총액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 연금을 내가 일시금으로 받았어. 근데 그걸 안 쓰고 20년 동안 은행에다 저축을 해놓은 거야, 만약에. 응? 한 달에 얼마씩 받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그걸 은행에다 저축을 해놔. 예금을 해놓는단 말이야. 그럼 이 복리법으로 계산해가지고 20년 동안 받는 원리학액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죠. 그거랑 적립총액 계산한 거랑 똑같아야 돼. 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은행한테 내가 그 연금을 받는 금액 자체는 총합 자체는 이자 빼면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야.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딱 얼른 봤을 때 한 달에 100만 원씩 20년 동안 받는다, 1년에 100만 원씩 20년 동안 받는다면 2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게 2천만 원인데 일시금으로 받았을 때는 한 1,50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밖에 안 준단 말이야. 아, 그럼 얼른 봤을 때는 이게 손해처럼 보이잖아. 뭐요? 아까 그 일시금으로 받는 게 손해처럼 보이잖아요. 그쵸? 왜? 아니 이걸로 받으면 다 해서 다 합치면 2천만 원이 되는데 이걸로 일시금으로 받았을 때는 2천만 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이제 이런 계산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이자를 다 쳐서가지고 주면 그거는 이제 그 불공평하잖아요. 아, 그렇죠. 은행한테 불공평하잖아 그거는. 그렇죠. 근데 그냥 내가 그 이거 이자 상관없이 그냥 뭐 2천만 원 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20으로 나눠서 받는다. 그것도 불공평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그 이자까지 합쳐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해요. 그런 연금 현가 계산하는 거나 대출금 계산하는 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적금은 이제 그러니까 이 기수불로 계산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적금을 얘기하는 거고 기말불로 받는 것은 내는 것은 대출이나 뭐 연금 현가 계산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씩 내 가지고 어떤 금액을 만들어야 될 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뭔가를 빌려주고 상환하고 할 때 기말불로 계산한다고 해?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시고